어둠이 내린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고풍스러운 한옥. 그 한옥의 정원에는 화려한 조명 대신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으리으리한 외제차와 명품 옷을 걸친 사람들이 오가며 박 회장 일가의 명성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한옥의 안채 깊은 곳에는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김지수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차가운 시선으로 식탁에 앉아있는 시어머니 박은미를 바라보았다. 지수의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찻잔이 아닌 은미의 얼굴에 박혀 있었다. 지수는 이 집의 며느리가 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은미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를 본 적이 없었다. 은미에게 지수는 그저 자신의 아들, 민준의 발목을 잡은 돈 없고 능력 없는 여자일 뿐이었다. 지수야, 너는 정말 뭘 하고 사니? 은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 말고 하는 일이 있니? 민준이는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놀면서 돈만 쓰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편치 않다.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은미의 말을 받아들였다. 지수가 입을 열면 은미는 더욱 날카로운 말로 그녀를 짓눌렀다. 지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은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은미는 지수의 무표정한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민준이가 너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했다. 은미는 혀를 차며 말했다.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가난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들여야 하니 민준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사다 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너는 정말 우리 집안의 품격에 맞지 않는구나. 지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차가 식기 전에 찻잔을 비웠다. 은미는 지수의 무심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너는 그렇게 침묵하는 것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니? 너는 정말 이기적인 아이구나.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본 적이 없어. 민준이가 너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너는 평생 민준이에게 기대서 살 생각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수의 남편 박민준이 들어섰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지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여보, 내가 왔어. 민준은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수는 민준의 품에서 잠시 따뜻함을 느꼈지만 곧바로 은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민준아, 너는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어머니께서 힘들어 하시는데 너는 아내에게만 신경 쓰는구나. 너는 정말 철이 없구나. 민준은 은미의 말에 당황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지수에게 인사를 한 것뿐입니다. 인사 너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나는 네가 지수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싫구나.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 너는 이제 이 집안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야. 은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너는 당장 방으로 들어가. 나는 민준이와 할 이야기가 있다. 지수는 은미의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방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그녀가 이 집에 온 이후로 한 번도 꺼내지 않은 화려한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는 그녀의 소유였다. 지수는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무표정한 가면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처럼 날카로웠다. 박은미, 당신은 나를 평가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지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동안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어.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특수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이 실장. 내가 요청했던 자료는 준비됐나? 지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도네제, 사장님. 박 회장 일가의 모든 재정 상태와 기업의 비리 의혹에 대한 모든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박 회장 일가의 회사는 이미 부도 직전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겉모습만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실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들은 당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었어. 지수는 말했다. 나는 그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어. 그들이 돈이 아닌 나를 사랑할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들은 오직 돈만을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의 탐욕을 끝장낼 거야. 지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다시 입고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파멸시키고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날 밤, 지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민준의 가족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에요? 은미는 지수의 목소리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는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내 방으로 돌아가. 지수는 은미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저도 이 집의 가족이잖아요. 지수야, 너는 모르는 게 나아. 민준은 말했다. 우리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망할지도 몰라. 지수는 민준의 말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로 여기는 동안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 실장이 보내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동안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무능력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여신,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 김지수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파멸시키고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칠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이 그녀를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은미는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수를 대했다. 그녀는 식사 내내 혀를 찾고 지수가 밥을 먹는 모습조차 못마땅한 듯 보였다. 지수야, 너는 정말 복스럽게도 먹는구나. 너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 지수는 은미의 말을 듣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은미의 공격을 받아들였다. 은미는 지수의 무심한 태도에 분노했다. 너는 그렇게 침묵하는 것으로 나를 무시하는 거니? 너는 정말 이기적인 아이구나.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본 적이 없어. 민준이가 너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때 민준이 식탁으로 와서 은미의 말을 막았다. 어머니, 왜 그렇게 지수에게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수도 이 집의 가족입니다. 가족? 은미는 코웃음을 쳤다. 민준아, 너는 정말 철이 없구나. 너는 지수가 우리 집안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니? 너는 지수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니? 민주는 은미의 말에 당황했다. 그는 지수를 사랑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말에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이 집의 실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방으로 데려갔다. 지수야, 미안해. 어머니께서 원래 저렇게 말씀하셔.
지수는 민준의 손을 놓았다. 괜찮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당신의 어머니를 이해해. 그녀는 거짓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그녀의 가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을 시험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은미는 지수에게 청소를 시켰다. 그녀는 지수에게 낡은 빗자루와 걸레를 건네며 말했다. 지수야, 이 집의 모든 방을 깨끗이 청소해. 그리고 먼지 하나라도 남으면 안 돼. 너는 이 집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 이것이라도 해야지. 지수는 은미의 명령에 따라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낡은 걸레로 창문을 닦았다. 그녀의 손은 깨끗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가웠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감수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는 동안 은미의 방으로 들어갔다. 은미의 방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지수는 은미의 책상 위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은미의 일기장이었다. 지수는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일기장 안에는 은미가 지수에 대해 쓴 글들이 가득했다. 민준의 며느리 지수.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여자다. 나는 그녀가 싫다. 나는 그녀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까봐 두렵다. 나는 그녀를 이 집에서 쫓아내고 싶다. 지수는 일기장을 읽고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단지 그녀의 가난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은미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은미에게 그녀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때 은미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수가 자신의 일기장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내 방에 들어와서 내 물건을 만져? 너는 정말 예의 없는 아이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수는 은미의 분노에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은미는 지수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지수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랑 너 같은 애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어. 너는 오직 민준이의 돈만을 사랑할 뿐이야. 당장 나가. 지수는 은미의 말을 듣고 방에서 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은미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은미는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은미에게 진심을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수야, 미안해. 어머니께서 너에게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어.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민준은 지수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지수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민준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민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은미의 오만함을 끝장내야 했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민준의 가족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한 표정들이에요? 은미는 지수의 목소리에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는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너는 그냥 네 방으로 돌아가. 지수는 은미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의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저도 이 집의 가족이잖아요. 지수야, 너는 모르는 게 나아. 민준은 말했다. 우리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우리 회사는 망할지도 몰라.
지수는 민준의 말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분했다. 그녀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로 여기는 동안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며칠 후, 박 회장의 회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그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며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한 것이다. 시어머니 박은미는 안절부절 못하며 온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김 이사. 자네가 책임을 져야 할 걸세. 박 회장과 민준 역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인맥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때 지수가 차를 마시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초조함과 절망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민준 씨,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봐도 될까요? 은미는 지수의 목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네가 감히 무슨 제안을 한다는 거야? 너는 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이런 중요한 일에 끼어들지 마. 지수는 은미의 말을 무시하고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 씨, 이 프로젝트는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관광 개발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당신들의 명성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해요. 민주는 지수의 말에 당황했다. 지수야, 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아는 거야? 너는 그냥 주부잖아. 네. 저는 그냥 주부예요. 하지만 저는 신문을 읽고 뉴스를 봐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지수는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잘못된 기획이었어요.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예요. 하지만 관광 시장은 아직 기회가 많아요. 당신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어요. 박 회장은 지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지수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네가 무슨 헛소리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노하우를 네가 감히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의 노하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의 노하우를 존경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어요. 당신들은 과거의 성공에 갇혀 있어요. 당신들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해야 해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미는 지수의 말에 분노했다. 너는 정말 뻔뻔하구나. 감히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너는 우리 집 안에 들어온 후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너는 그냥 이 집의 짐일 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수는 은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는 동안 그들의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지수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이 실장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로 여기는 동안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할 것이다. 한편 민주는 지수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지수의 제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지만 지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다. 그는 지수의 방으로 가서 그녀에게 물었다.
지수야, 너는 정말 이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야. 네,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지수는 말했다. 나는 너를 믿어. 민주는 말했다. 나에게 말해줘. 어떻게 해야 해? 지수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은미의 오만함을 끝장내야 했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하고 싶었다. 민준 씨,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의 말을 들을 건가요? 아니면 저의 말을 들을 건가요? 지수는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당신의 돈과 명성만을 사랑할 뿐이에요. 민주는 지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는 너를 믿어. 나는 너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거야. 지수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민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은미의 오만함을 끝장내야 했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박 회장 일가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들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완전히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대출 상환 기한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명성과 재력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시어머니, 박은미는 이제 지수에게 짜증을 내는 것도 있고 온종일 초조하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만 했다. 그녀의 얼굴은 밤잠을 설쳐 푸석했고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주는 지수의 조언을 떠올렸다. 그는 지수의 조언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가족은 지수의 말을 무시했다. 그는 지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준 씨,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당신의 돈과 명성만을 사랑할 뿐이에요. 민주는 지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는 너를 믿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지수는 민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민준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은미의 오만함을 끝장내야 했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박 회장은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우리 회사는 이제 끝났네. 우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네.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은미는 절망에 울부짖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그때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아직 기회는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지수에게로 향했다. 은미는 지수의 말에 분노했다. 너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거야. 너는 이 집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려 하지 마. 지수는 은미의 말을 무시하고 박 회장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에 대한 대가를 원해요. 박 회장은 지수의 말에 놀랐다. 무슨 대가? 간단해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들의 회사의 모든 소유권을 저에게 넘겨주세요. 그리고 당신들은 저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모두는 지수의 말에 경악했다.
은미는 분노에 소리쳤다. 네가 감히 무슨 헛소리를 네가 우리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야. 너는 정말 탐욕스러운 아이구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지수는 은미의 분노에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회사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의 회사를 살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하찮게 여기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특수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장님, 명령을 내리십시오. 지금 즉시 박 회장 일가의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시켜.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실장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 회장 일가는 지수의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수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지만 그들의 휴대폰에 헬리오스 그룹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귀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은미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박호 회장과 민준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지수가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회사를 한순간에 파산시킬 수도 아니면 다시 살릴 수도 있었다. 지수, 너는 누구야?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당신의 아내, 김지수예요.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리고 나는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예요. 모두는 지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지수가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세계 최대의 금융그룹의 상속자였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지수에게 모든 것을 넘겨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지수의 손에 달려 있었다. 지수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에 박 회장 일가는 모두 얼어붙었다. 그들은 지수가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박은미는 지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거짓말 네가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라고 말도 안 돼.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는 남자라고 들었는데 지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 헬리오스 그룹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저에게 상속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저는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당신들을 만났어요. 지수의 말에 박 회장과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수가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의 진심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녀의 가난만을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 밥만 축내는 며느리라고 불렀다.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나는 정말 몰랐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지수는 민준의 손을 놓았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돈과 명성만을 사랑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의 탐욕을 끝장낼 거예요. 지수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이 실장에게 연락했다. 이 실장, 박 회장 일가의 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언론에 폭로해. 이 실장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 회장 일가는 지수의 단호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수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박은미는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빌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를 너무나 오해했어. 우리가 틀렸어. 지수는 은미의 눈물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멸시하고 조롱했죠.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시킬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 회장 일가의 라이벌인 최 회장이 들어섰다. 그는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박 회장,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자네의 회사는 내 손에 들어올 걸세. 자네는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걸세. 최 회장은 박 회장, 일가의 라이벌로 그들의 회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 일가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회사를 빼앗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최 회장은 지수를 발견하고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 회장,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이 여자는 이 집의 며느리입니까? 하하하, 자네는 정말 눈이 낮군. 이런 하찮은 여자를 며느리로 삼다니. 지수는 최 회장의 오만함에 분노했다. 그녀는 최 회장에게 다가가 말했다. 최 회장, 당신은 저를 하찮게 여기지만 당신은 제게 무릎을 꿇게 될 거예요. 당신은 저의 적이 될 거예요. 최 회장은 지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하하하하, 이 여자가 미쳤군. 너는 감히 내게 협박을 하는 거야.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나 떠드는 거냐. 자니,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당신은 탐욕스러운 사업가일 뿐이에요. 당신은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달라요.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믿어요. 최 회장은 지수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지수를 무시하고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박 회장, 지금 당장 회사를 내게 넘겨. 그렇지 않으면 자네의 회사는 한순간에 파산할 걸세. 박 회장은 최 회장의 협박에 겁을 먹었다. 그는 지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 지수가 박 회장에게 말했다. 아버님, 저를 믿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게요. 박 회장은 지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그녀를 믿기로 결심했다. 지수야, 네가 해결해 주겠니? 네, 아버님,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지수는 말했다. 그녀는 최 회장을 노려보며 말했다. 최 회장, 당신은 이제 끝났어. 나는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세상에 폭로하고 당신을 파멸시킬 거야. 당신은 나를 하찮게 여겼지만 나는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최 회장은 지수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지수를 무시하고 박 회장 일가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그의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의 휴대폰에 헬리오스 그룹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귀하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귀하의 모든 불법 행위가 언론에 폭로되었습니다. 최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지수가 헬리오스 그룹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빌었다. 지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최 회장의 눈물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최 회장,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지수는 최 회장을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그녀는 박 회장 일가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지수의 힘과 지혜의 놀라움과 함께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은 그녀를 쓸모없는 여자로 여겼지만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구해주었다. 그들은 이제 지수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최 회장의 몰락은 재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지수가 헬리오스 그룹의 숨겨진 상속자이며 최 회장의 탐욕을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박 회장 일가는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그들은 지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지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를 너무나 오해했어. 우리가 틀렸어. 박은미는 지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정말 미쳤었나 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너의 소중함을 알겠어. 너는 우리의 구원자야. 너는 우리를 파멸해서 구해줬어. 지수는 은미의 눈물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은미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은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그녀를 하찮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다. 어머니,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멸시하고 조롱했죠.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제발. 어머니를 용서해 줘. 어머니도 후회하고 있어. 지수는 민준의 손을 놓았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돈과 명성만을 사랑했죠. 그리고 이제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칠 거예요. 지수는 박 회장에게 다가갔다. 아버님, 당신은 당신의 회사를 다시 되찾고 싶으시죠? 그리고 당신의 명성을 다시 되찾고 싶으시죠?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야, 네가 우리를 도와주겠니?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요. 지수는 말했다. 당신들의 회사는 이제 저의 소유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저의 하인이 될 거예요. 당신들은 저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당신들이 저를 하찮게 여겼던 것처럼 이제 제가 당신들을 하찮게 여길 거예요. 이것이 당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예요. 박 회장 일가는 지수의 말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수가 자신들을 용서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지수가 자신들의 회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까지도 짓밟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박은미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빌었다. 지수야, 제발 우리에게 이러지 마. 우리는 정말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지수는 은미의 말을 무시했다. 어머니,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지수는 박 회장 일가를 돌아보았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저의 명령에 따라야 해요. 당신들은 저의 하인이 될 거예요. 당신들은 제가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해요. 이것이 당신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예요. 박 회장 일가는 지수의 단호한 명령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수가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 그들은 이제 지수의 손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이제 지수에게 모든 것을 넘겨야 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지수의 손에 달려 있었다. 민주는 지수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수가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제발.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지수는 민준의 손을 놓았다. 민준 씨,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칠 거예요. 지수는 이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실장, 박 회장 일가의 회사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언론에 폭로해 이 실장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고 전화를 끊었다. 박 회장 일가는 지수의 단호한 행동에 경악했다. 그들은 지수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박은미는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빌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지수는 은미의 눈물을 보며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멀어졌다. 어머니,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박 회장 일가는 그들의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권과 명예를 잃었고 지수의 명령에 따라 하찮은 일들을 해야 했다. 박은미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고 정원 잡초를 뽑아야 했다. 박 회장은 고급 사무실 대신 창고에서 서류 정리를 해야 했고 민주는 지수의 운전기사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지수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지수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이 진정으로 후회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랐다. 그녀는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박은미는 정원 잡초를 뽑다가 지수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그녀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수에게 무릎 꿇고 말했다.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나는 정말 미쳤었나 봐.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너의 소중함을 알겠어. 너는 우리의 구원자야. 너는 우리를 파멸에서 구해줬어. 지수는 은미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은미가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탐욕을 위해 그녀를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은미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은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은미는 지수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지수야,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나는 너를 며느리가 아닌 내 딸로 받아들일 거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지수는 은미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지수는 은미를 뒤로하고 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준은 지수의 차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는 지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가족의 오만함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사랑을 선택했다. 민준 씨, 당신은 이제 자유예요? 지수는 말했다. 민준은 지수의 말에 당황했다. 지수야, 네가 무슨 말이야? 이제 당신은 저의 하인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지수는 말했다. 민주는 지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수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지수야,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지수는 민준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 씨,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저에게는 더 이상 과거가 없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주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자신의 행복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민주는 지수에게서 멀어져 그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박 회장과 박은미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박 회장과 박은미는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지수가 자신들을 용서했지만 자신들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은 지수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을 떠났다. 지수는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고 시작되었고, 모든 것을 되찾은 후에 다시 홀로 남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녀는 헬리오스 그룹을 통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로 했다. 민주는 지수를 잃은 후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지수를 되찾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손을 떠났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 김지수의 그림자 아래에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지수에게 자신이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민주는 자신의 가족에게로 돌아왔다. 박 회장과 박은미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민준이 지수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민준과 지수의 관계가 파탄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와 지수의 사랑을 망쳐놨어. 은미는 오열하며 말했다. 민준은 그들의 눈물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과거는 잊으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해요. 우리는 지수에게 진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해요. 박 회장과 박은미는 민준의 말에 놀랐다. 그들은 민준이 지수를 잃은 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민준의 리더십 아래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작은 회사를 다시 설립했다. 그들은 지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고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회사는 서서히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돈과 명성만을 좇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려 했다. 한편 지수는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그룹의 모든 비리를 정리하고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그녀는 부패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하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했다. 그녀는 헬리오스 그룹을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민주는 지수가 설립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러 갔다. 그는 그곳에서 지수를 만났다.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민주는 그녀의 모습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지수, 오랜만이야. 지수는 민준의 목소리에 놀라 뒤돌아섰다. 그녀는 민준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졌고 그의 눈빛은 더 강렬해졌다. 민준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일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당신을 이해해요.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당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려 했던 거죠. 민주는 말했다. 지수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당신이 그렇게 말해주니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지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수는 민준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사랑했고 민준도 그녀를 사랑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그들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가족은 더 이상 돈과 명성만을 좇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했다. 그들은 지수가 가르쳐준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려 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닌 사랑으로 뭉쳐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민준과 지수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제 돈이 아닌 너를 사랑해. 나는 이제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 지수는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 씨, 나도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당신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그들의 재결합은 민준의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박 회장과 박은미는 지수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불러온 비극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수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알았어. 너는 우리의 딸이야.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지수는 그들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어머니, 아버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포옹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이 아닌 사랑으로 뭉쳐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지수가 가르쳐준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려 했다. 민준과 지수는 헬리오스 그룹의 회장실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은 지수에게 말했다. 지수야, 나는 이제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돕고 싶어. 나는 이제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동반자가 되고 싶어. 지수는 민준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이제 헬리오스 그룹의 부회장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함께 이 그룹을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는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예요. 민준은 지수의 제안에 놀랐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지만 지수는 그를 믿어주었다. 민준은 지수의 믿음에 힘을 얻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수와 함께 헬리오스 그룹을 이끌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헬리오스 그룹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들의 노력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준과 지수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하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명성 때문에 싸우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위해 살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과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낡은 한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지은 아름다운 집이었다. 그들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민준과 지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민준과 지수의 재결합 소식은 헬리오스 그룹은 물론 재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차이스 넘어 오만과 탐욕을 이겨낸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다. 언론은 그들을 현실판 동화 속 왕자와 공주라 칭송했고 그들의 이름은 순식간에 성공과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다. 박 회장과 박은미는 그들의 아들 부부가 이룬 성과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지수가 가르쳐준 겸손과 사랑의 가치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박은미는 지수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고 박 회장은 지수를 존경하며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지수는 민준과 함께 헬리오스 그룹을 이끌어갔다. 민준은 지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들의 협력은 그룹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고 헬리오스 그룹은 더욱 더 성장하고 발전했다. 그들은 돈과 명성만을 좇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했다. 그들의 노력은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몇 년 후 민준과 지수는 딸을 낳았다. 그들은 딸에게 혜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혜운은 지수와 민준의 사랑을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그들은 딸에게 돈이나 명성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겸손이었다. 혜운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민준과 지수는 혜운에게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혜운은 부모님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닌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사랑, 그리고 희생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아빠,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혜운은 물었다. 지수는 혜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혜운아, 엄마는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었단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싶었단다. 그것은 바로 사랑과 겸손이었어. 혜운은 부모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부모님의 이야기가 왜 그렇게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그것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기로 결심했다. 민준과 지수는 그들의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서로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사랑과 겸손의 진정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훈이 될 것이다.